예. 자, 우리가 지금 3페이지 보시면은 다항식의 나눗셈 있죠? 페이지 23페이지. 4. 다항식을 나누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을 나눗셈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 이게 나중에 이게 함수에 적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조금 얘기를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4라는 수를 내가 3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몫이 1이고 딴딴딴 나머지가 1 이렇게 돼버리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그럼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던 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고급지게 이렇게 쓰죠. 이런 모양으로 쓰죠. 그래서 여기에 몫에 1이 들어가요. 맞죠? 나머지가 1이 들어가요. 맞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몫이라 그래요.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나머지라고 그러죠. 근데 요게 무슨 수예요? 나누는 놈이죠. 나누는 놈과 나머지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단 뭐가?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요? 나누는 수를 절대값 양수로 붙여가지고 한 것보다 반드시 작아요.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그러면 요 식은 무슨 식이 돼버려요?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같죠. 그래서 항등식이에요. 맞죠?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은 등호가 성립하는 등호의 원래 본래적인 의미를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수잖아요. 근데 이 수 대신에 여기다 이 각각의 수 대신에 뭐를 갖다가 대체하겠다고요. 다항식, 미지수를 있는 다항식을 갖다가 대체해서 집어넣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일반화식, 다항식에다 갖다 일반화시켜가지고 다항식을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요. 맞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이제 그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항식을 px와 qx라는 이 다항식을 있을 때 내가 이 qx라는 다항식을 p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까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를 4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여기 수에서는 여기가 1이었고 얘가 1이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다항식 q와 p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써요, 거기에는. 몫이 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근데 몫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몫을 라지 qx라고 쓰고요. 나머지를 라지 rx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라지 q라고 쓰냐 하면은 우리가 몫이라는 코션트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냥 q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정석이니 이런 데 다 몫을 q라고, 나는 지금 대문자로 썼지만 소문자 q로 썼던 이유가 다 이 글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상수일 때는 r이라고 쓰고 상수가 아닐 때는 rx라고 썼죠. 왜? 나머지의 영어 표현이 리메인더예요.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쓴 거예요. r이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나는 몰랐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정석 가지고 하고 할 때 그런 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쓸까? 왜 이렇게 쓸까라는 궁금증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 뒤지고 막 하면은 다 나오는데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갈 때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대거든.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들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야. 컴퓨터도 여러분들은 막 지금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애 친구 나하고 같은 반도 아닌데 걔네 집에 컴퓨터가 있었대. 지금은 USB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 아세요?
시커먼 거 안에 구멍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청첩장 같은 데 있는 그런 플로피 디스크 나오다가 널찍하니 이런 이따만 했어. 이따만한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탁 집어넣어 내려가지고 하던 거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3.5인치 작은 거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거 안 나오죠. 다 USB나 뭐 이런 걸로 다 외장 하드 뭐 이런 걸로 저장 장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누가 알려주거나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수는 나머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양수니 음수니. 근데 다항식은 x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못 하죠. 변수를 품고 있어 보니까 그 변수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 음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다항식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차수밖에 없어요. 차수.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놈이 뭐가 되겠어요? px의 차수가 나눈 놈의 차수가 뭐의 차수보다 항상 rx의 차수보다 커야죠. 즉 나머지의 차수가 px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이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얘가 r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나누는 수 px의 차수보다는 작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식은 무슨 식이에요? 요 조건이 딱 들어가 버리면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도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죠? 이 식은 무슨 식?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P와 Q가 주어지면은 이 라지 Q와 라지 R, 목과 나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요때 여기 나머지 RX의 차수가 0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차수예요. 차수. 차수가 0이면 뭔 차수, 뭐예요? RX는? 상수죠. 상수항인데 그 상수항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차수라고 하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수항을 갖는데 그 상수항이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나누어 떨어진 차수가 상수항이 0이 아니면은 차수가 0차수에서 그러면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나머지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식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요 식이 이해가 되면은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넘어가면 다섯 번째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유리식과 무리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용어는 유리식이라는 말은 유리수라는 데서 온 거고요. 됐어요? 무리식이라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겠죠. 잘 아시네. 무리수라는 데서 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나씩 조금 해봅시다. 자, 추측 한번 해보세요. 유리식이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유리수는 뭐로 정의했었어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정의했었잖아요. 그러면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가 개수들이 이제 정수인 걸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실수여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유리식은 px와 qx가 다항식일 때.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의 다항식은 무슨 차수를 가질 때요? 실수 차수를 갖는 다항식이 아니라 자연수 차수를 갖는 다항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자연수 차수를 갖는 다항식일 때 우리가 보통 유리식을 또는 이렇게 써요. rx라고 스몰 rx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써요. 요거하고 연관시켜서 볼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 식이. 요게. 그래서 요게 몫이죠. 몫이고요. 여기 아까 썼던 나머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px분의 qx로 이렇게
요거 요렇게 정의하는 요 식을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요 Rx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리식 또는 유리함수라고 그래요. 유리식이라고도 그러고 유리함수라고도 그래요. 되셨나요? 근데 나눗셈이잖아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px는 여기서는 0이 아닌 그런 x에 대해서만 잘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유리식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은 National Expression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영어 표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수를 뭐라 그래요? National Number라고 그러죠. 맞죠? 그 National은 똑같아요. 비관계란 말이에요. 다항식과 다항식이 비관계로 되어져 있다고. 유리수는 뭐예요? 정수의 비관계로 되어져 있는 그 식의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쓰는 게 이 레이셔널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다른 수로 써도 돼요. 뭐 fx로 써도 되고 gx로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러면은 유리 함수일 때는 뭐예요? expression 대신에 뭐라고? 펑션이라고 바꿔 쓰시면 돼요.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거기에 영어 표현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여기서 참고로 나중에 이 유리식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유리식을 뭐를 할 거냐면은 적분할 거예요. 내가 적분에 들어가가지고 이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적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이 없어요. 그럼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풀 수 있는 상태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이걸로 쓰는 거예요. 얘를 qx가 이렇게 된다면은 px로 나눠줘 버리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qx가 px로 나눴더니까 여기에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몫이 나머지 qx고 여기에 나머지가 rx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요식 rx라는 놈이 px분의 qx라면은 요 식은 뭐로 바뀌어 버릴까요? qx 맞죠? 라지 qx 더하기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돼요? px분의 뭐로 바뀌어요? 라지 rx로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p로 나눴다고요. 맞죠? p로 나누니까 얘는 이게 없어지죠. 그럼 이쪽에는 p분의 q가 되죠. p분의 q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q죠. 라지 q죠. 더하기 p분의 rx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식이에요? 다항식이죠. 얘도 다항식이죠. 그럼 다항식은 우리가 적분 항상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거만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관한 문제인데 얘도 뭐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얘도 무슨 식이에요? 유리식 또는 유리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 유리식하고 이쪽에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유리식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기 다 했는데. 그렇죠. 차수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PQ는 여기에 PQ 차수는 분모의 차수가 항상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클 수 있다고요. 맞죠? 아주 보편적인 유리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 이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이 유리식은 분모의 차수가 항상 무슨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적분하는 문제는 만약에 적분한다 그러면은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큰 유리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학 기초수학에서는 기초미적분학에서는 하진 않을 텐데 나중에 미적분학 1에서 할 텐데 유리함수의 적분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은 여기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게. 아주 단순한 사실부터 여기서 얘기 풀어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풀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알던 이 사실부터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다양한 대상에다 갖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 대상에 맞게끔 이 개념이 적절하게 변형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유리식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가 될까요? 유리식 했으니까 무리식이겠죠. 무리식은 뭐예요? 여기다가 무리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루트 뒤집어 씌운 게 무리수죠. 그래서 무리식은 뭐예요? 다항식에다 뭘 뒤집어 씌워요? 루트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식이라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유리식 계산하는 거하고 무리식 계산하는 거나 우리가 그럼 유리수 계산하는 법칙과 유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그 연산 법칙하고 유리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연산 법칙이 다를까요? 같겠죠. 어차피 걔네들은 실수니까. 맞죠? 그럼 무리수를 계산하는 계산 법칙과 무리식을 계산하는 법칙이 다를까요? 같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만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법칙을 그대로 공식을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넘겨볼까요? 자,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건데 나중에는 이거 계산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을 하게 돼요. 원리가. 이해가 됐죠? 자, 얘를 하나씩 한번 좀 보실래요? 2.14 한번 보십시다. 네, 2.14.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래요? 1이래요. 맞죠?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뭘 계산하래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계산하래요. 아까 식의 변형이라는 거 했었죠. 식의 변형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거 하지 않았던가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놈을 뭐로 써야 돼요? 첫 번째 식으로 써야 돼요? 두 번째 식으로 써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식으로 써야 돼요. 왜?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되셨나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x제곱분의 1은 뭐로 보시면 돼요? x분의 1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 뭐가 돼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값은 뭐예요? 곱하니까 1 돼버리죠. 그러니까 2죠. 여기다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밑에다가 쓸까요? 마이너스 1 되죠. 됐나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거죠. 맞죠? 자, 이거는 변형식하고 몇 가지를 조금 더 들여보도록 합시다.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놈이 이 놈이에요. 맞죠? 이 놈을 딱 보시면은 양변에다 갖다가 뭘 분모에 x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x는 근본적으로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양변에다 뭘 곱해줘도 돼요? x 곱해줘도 되죠. 그럼 x 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x 이렇게 되죠.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요 모양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뭐를 추측해내셔야 되냐 하면은 양변에다가 x 더하기 1을 곱하는 것을 추측하셔야 돼요. 0이죠. 0에다 곱해봐야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뭐하고 같아요? 이거 하지 않았던가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 내가 외우셔야 된다는 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만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변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되셨나요? 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얘 뭐 나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 문제를 또 이 식의 변형 형태의 모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이렇게도 풀어요.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거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럼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곱하기 x 분의 1 x 더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이 얼마예요? 1이니까 1의 3승 마이너스 얘는 3이고요. 얘가 또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똑같아요. 되셨나요? 요거?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요. 3번, 4번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세제곱 정도까지는 뭐가 있어요? 변형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세제곱을 넘어가가지고 4제곱, 5제곱, 뭐 100제곱, 올해 2018년이잖아요. 2018제곱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져 버린다고요. 그런 변형식은 있기야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라고, 그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요? x의 10 더하기 x의 10승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문제 이후부터 문제를 하려면 얘를 계산해내야 돼요. 요거를 써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면은 여기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x 10은 x의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의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맞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공통으로 마이너스를 다 품고 나와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해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고요. 되셨나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갖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계산되어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넣어서 계산되어진 거예요. 됐나요?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예요? x의 3에 33제곱 더하기 x의 3에 33 이렇게 되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아이고 이게 세제곱이 아니죠. 33제곱, 33제곱 1 이렇게 되니까 얼마?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려요.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억지로 외우라 그러지는 외우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x-x분의 1이 1이면 양변에다 갖다 x를 곱하니까 x제곱 뭐가 돼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나? 잠깐만 봅시다.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가 더하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식이 뭐로 바뀌어요? 여기다 뭐 곱해요? x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x 세제곱은 x 제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됐나요?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보는 거니까. 되셨죠? 네. 자, 예제 2.15번 봅시다. x가 5일 때 뭐를 계산하래요? 거기에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요? x 더하기 18, x 더하기 20분의 1 이거 계산하래요. 맞죠? 자, 이거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맞죠? 2씩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지금 18이니까 9개가 있다고요. 9개가.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9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2018 막 이렇게 해도 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숫자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규칙성이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분 분수라고 명칭하게 될 텐데 통칭해가지고 요런 식 맞죠? 오른쪽 통분하면 왼쪽 나오죠? 맞나요? 여기 보세요. A 곱하기 B 하면 이쪽에 B가 올라가고 여기 A 올라가니까 B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약분돼서 없어져요. 왼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쪽에 있는 놈을 이쪽에 오른쪽으로 여기 박스 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분 분수라고 그래요. 여기에 분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모가 A 곱하기 B의 곱의 하나로 되어져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A 곱하기 B분의 1이 아니라 A분의 1이 있고 B분의 1 이게 밑에 인수분해 분모에 인수분해 돼 있던 인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이라고요. 여기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artia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는 fraction이라는 뜻인데 분수가 통짜로 돼 있는 것을 분모가 인수분해 되어져 있는 그 인자들로 쪼개놨다고요. 부분으로. 그래서 부분 분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partial fraction이라고 하는 게 이 fraction이라는 게 분수라는 뜻이고 여기가 partial이라는 게 분모의 인수분해 인자들로 쪼개놨다고요. 분수로. 그래서 부분 분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안 어려워요. 보세요. 이거를 이제 준식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 준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x를 a라고 그러고 b를 x 더하기 2라고 그러면은 b-a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게끔? 상수가 나오게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b에서 a를 빼니까 얼마? 2죠.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2가 나오잖아요. 이쪽에서도 2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2가 쫙 앞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통으로 2분의 1이 다 나가버려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가로 열고 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잖아. a가 여기서는 x고요. 여기 b가 x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x분의 1, x 더하기 2. 여기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니까 공통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돼요?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2분의 1을 포함해서.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고. 2분의 1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쭉 해서 이쪽에다가 쓸게요. 더하기 여기다가도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x 더하기 18분의 1 빼기 x 더하기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없어지죠. 더하기 빼기 되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없어지겠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2분의 1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얘만 남아요. 맞나요? 엇갈려서 다 없어지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0분의 1 이렇게 남는다고. 되셨어요? 여기다 갖다 뭐 심어놓으면 돼요? x에 5라며. 그럼 여기다 갖다가 5를 대입을 하면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는 편입에서도 이런 테크닉은 써요. 시험 문제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미적분학 1 하게 되면 저 뒷부분에 미적분학 1의 끝부분에 가면 무한급수 뭐 이런 걸 하게 돼요. 근데 저런 테크닉 쓴다고요. 시험에 나와요. 되셨죠? 네. 자, 예제 2.16 보세요. x가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랬을 때 뭘 계산하래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래요. 맞죠? 앞에서 뭐 했었어요? 이거 풀 때 내가 여기 루트 집어씌운 거는 몇 제곱이라고요?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있다는 얘기, 그 양수란 얘기거든요. 이게 짝수로 돼 있으니까 이 결과가 양수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안에도 x 제곱이 여기 1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1 상쇄시켜줘가지고 그냥 1 마이너스 x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양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무리식 쓸 때 여기에 루트 x 여기 x가 있으니까 x 빼고 그냥 a 제곱 얘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고요? 절대값 a로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요. 요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은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에 루트 빼기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요거 그대로 쓰면은 얘는 뭐예요? 절대값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3이에요. 맞죠? 근데 x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3서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요. 맞죠? 그럼 요 안에가 1 마이너스 x 하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헷갈려요? 이렇게 돼 있죠. 요 모양으로 만들면 되죠. 맞죠? 그러면 양변에다 갖다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뭘 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의 부호를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1 마이너스 x의 부호를 보고 싶은 거야. 여기다 갖다 부등식에다가 뭐를 곱해요? 더해요. 더해요. 1을. 그러면 더할 때는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죠. 단지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변화돼요.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할 때. 그거는 부등식 할 때 내가 다시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죠. 맞죠? 됐나요? 그러면 뭐예요? 1-x는 항상 뭐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절대값 안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요거 모양 그대로 가면 되죠. 여기다 양변에다 갖다 뭘 곱해요? 뭘 해요? x 더하기 3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요. 이렇게 이쪽에 요것도 항상 양수잖아요. 여기다가 x 더하기 3 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 4 이렇게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했을 때 이 안에가 부호가 뭐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 얘기가 아무것 얘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답을.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얘기.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제 2.17번 봅시다. x가 뭐로 돼 있어요?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이고요. y라는 놈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예요? 아까 인수분해 이중분은 벗겨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었어요. 맞죠?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x 더하기 y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더했더니까 뭐예요? 2 루트 2 같은 거예요. 됐나요? 요거 됐나요? 아, 이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냥 한 거예요. 이중분호 벗길 때. 안 어렵죠? 자, 2.18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런 분수를 우리가 번분수라 그래요. 자연수 A, B, C가 뭐래요? 다? 자연수라고 할 때 A 더하기 1에 B 더하기 1에 C 더하기 D분의 1이 얘가 뭐래요? 아이고. 4, 5, 7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쪽을 계산해서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복잡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되셨어요? 여기 통분해봐요. 막 BC가 막 ABCD가 막 엉켜가지고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보다는 이쪽에서 나눠가지고 목과 나머지로 계속 밀고 내려가면은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해가 됐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느 것이 더 나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르니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문제를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감 같은 걸 알게 되신다고요. 익히게 돼요. 그게 수학적인 감이에요. 수학적인 사고력의 감. 그래서 속으로 또 욕할지 모르겠는데 수학하는 사람이 뭐 직감이 어떻고 막 수학 학파 중에 직관주의 학파도 있다니까. 그 감.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하잖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또 있어요. 초이성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모한 설명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면은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수능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거 딱 보면은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 있죠. 물론 전혀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내가 아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재들은 어떤 사람들, 수학적인 천재들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놈들도 있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익힐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두 번 나눠지죠. 그러니까 457을 204로 나누면은 여기에 뭐예요? 2 들어가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408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9 나오지 않나요? 49.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네, 49 맞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04분의 여기 보세요. 204분의 457이라고 하는 놈이 이 몫이 2고요. 나머지가 분의 49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뭐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A가 얘가 뭐가 나와요? A가 2예요. 근데 여기 모양은 A 더하기 뭐 이래가지고 위에가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요거까지 되셨나요? 근데 요 모양으로 또 요거는 지금 분모가 49고 분자가 204니까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럼 50으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몫이 4 정도가 빠져나온다는 걸 우리가 추측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써요. 이제 처음에 보여줄 때는 이렇게 썼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4 이렇게 되고 나머지 49에 204를 49로 나누면은 4 하면은 4, 4, 16에 160에다가 4, 9, 36 맞나요? 6 하니까 196이죠. 그러니까 204에서 196 빼면 얼마예요? 8이죠. 8. 그러니까 여기가 8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알았어요? A가 2라는 거 알았어요. 맞죠? 그럼 B는 뭐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4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또 1이잖아요. 그럼 얘도 또 어떻게 해줘요?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요걸 이제 또 계산해야 되죠. 얼마죠? 6, 8에 48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2 더하기 1에 4 더하기 1에 6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요? A, 얘가 B, 얘가 얼마? C, D 이렇게 되죠. 이게 뭐 하라고 돼 있나요? 다 더하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이게 10이고 이게 10이니까 합해서 얼마예요? 2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2.19번, 2.20번 뭐 이런 문제들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2.20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유리식이나 무리식 요런 거 계산하는 것에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뭐 부등식도 하게 됐고 절대값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거기에 유리식이나 무리식이 이퀄 0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럼 방정식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등호 대신에 뭐로? 부등호로 이렇게 딱 돼버리면 뭐가 돼요? 부등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 1.4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합시다.